자, 역함수 한번 하고요. 함수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고 나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기서 역 간단합니다. 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역수할 때 그 역입니다. 어떤 느낌이죠? 거꾸로 함수다 라는데 도대체 무슨 거꾸로냐? 방향이 거꾸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오른쪽 그림으로 잠깐 보면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x 집합을 f의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y 집합을 f의 공역이라고 하는데 역함수를 다룰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로 도착했냐를 다룰 거니까 여기다가 치역이라고 괄호를 쳐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함수 정의할 때 내용이야, 그치? 출발점과 도착점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되니? 여기는 원소 x라고 해볼게요. x를 f를 통해서 보내면 y로 대응된다.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f에다가 x를 넣으면 y의 결과가 나온다. 요거까지가 이제 f의 정의였다라고 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방향을 거꾸로 보내볼래. f가 이렇게 왔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보내볼래. 이게 역함수예요. 간단하죠. 방향을 반대로 보내볼래. 그래서 표현을 아래쪽 이렇게 적힌 것처럼 f의 오른쪽 위에다가 마이너스 1, 마치 지수를 쓰듯이 썼는데 얘는 마이너스 1 제곱이에요 이런 의미는 아니고 역함수다라는 기호 표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지수 법칙을 배우게 되면 어떤 숫자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것의 역수예요 이렇게 배울 거거든. 그래서 역수, 그때도 마찬가지로 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뒤바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읽진 않고 이게 f의 역함수 또는 f 인버스 앞쪽에 있어요. 역함수의 의미 인버스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호 표현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출발점이 x 집합이 아니라 y 집합이니까 y 집합을 출발점이라고 해서 f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요. 우리 출발하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x를 f 역함수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도착하는 곳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취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식으로 따져보면 f 역함수 요거도 하나의 함수겠죠, 그죠? 보내는 거니까 그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y라는 원소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x가 나온다. 그 표현이 f 역함수라는 함수에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괜찮죠? f 방향의 거꾸로 방향을 f 역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 한번 설명을 읽어봅시다. 마지막은 요거가 되겠죠. 이 녀석만 보시면 되겠어요. f 역함수는 이제 거꾸로 f가 x에서 y로 보낸 함수라면 f 역함수는 y에서 x로 보낸 함수고 관계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옆에다가 아까 적어놨던 처음에 있던 걸 적어볼게요. y는 fx 이렇게 적었다라고 하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y의 위치를 숑 바꾸니까 지금 이 녀석이 된 거잖아요. 그죠? xi의 위치를 바꾸니까 뭐가 적용됐어요? f 역함수가 적용이 되더라. 적용.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집어넣는 값과 결과값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역함수가 적용되더라. 쉽죠?
그치? 복잡할 게 없죠. 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 표현했듯이 x랑 y 집합이 f에서는 x가 정의역, y가 공역이었는데 f 역함수를 기준으로 보니까 거꾸로 y가 정의역, x가 공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함수로 해석을 하면 정의역, 공역의 역할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를 밑줄을 치고 원래 f에서 f 역함수를 구하면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이 서로 바뀐다. 요거를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공역이 정역이 된다. 자, 아래쪽에 설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고 볼까요? 아래쪽 예제만 딱 다시 보고 봅시다. 이쪽 부분만 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f라는 함수가 1, 2, 3이라는 정의역에서 a, b, c의 y 공역으로 대응을 시켰는데 어떻게 대응했냐 보니까 1은 b로, 2는 c로, 3은 a로 대응시켰어요. 그 함수 값 표현을 왼쪽에서 했던 것처럼 되어 있죠.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a야. 이 표현이 f1은 b네요. b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는 거꾸로 보내는 이 녀석이 역함수죠. 역함수. 그럼 역함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애들이 이제 얘네들이야.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f 역함수의 a는요. a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대응된다. 표현하면 되겠고 f 역함수에 b를 출발시키면 1로 대응하면 된다는 일이야. 그 다음에 역함수에 c를 보내면 c는 2로 대응된다. 거꾸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잘 보세요. 처음에 f에서 f1은 b로 대응시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집어넣는 녀석과 결과값을 위치를 바꿔요. 그랬을 때 역함수가 적용되니까 f 역함수에 b를 넣으면 1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는 거야. 괜찮죠? 네, 이게 역함수 정의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 올라와서 발로 2번 요거는 별표를 좀 칠게요. 이 내용이 우리 지금 1학년 2학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아셔야겠습니다.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분만 존재하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들만 역함수가 존재하냐, 즉 거꾸로 보낼 수 있느냐, 그거는 처음에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한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1대1 대응은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하고 적으세요. 적어야 익숙해지지. 그 다음에 취역과 공역이 같아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래쪽에 각각 1대1 함수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취역과 공역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두 번째 이 녀석 볼게요. 자, F가 1, 2, 3, 4를 ABCD로 대응시키는 녀석인데 이 거꾸로를 F 역함수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뭐냐면 거꾸로 보내면 A는 4로 대응될 거고 B는 1로 대응될 거고 C는 2로 대응될 거고 D는 3으로 대응되니까 거꾸로 보낸다 하더라도 함수를 만족하죠. 그죠? A, B, C, D가 전부 1, 2, 3, 4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역함수를 정의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괜찮아요. 이 녀석은. 그런데 이쪽 봐봐. G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하면 함수는 맞죠? 함수 맞아. 왜냐하면 X 하나에 Y 원소 하나씩 대응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민빈아, 문제는 X의 원소 1, 2가 B로 똑같이 대응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를 정의해 보려고 해요. 이게 있는지를 보려고 해. 그럼 거꾸로 보내보는 거야. 그러면 A부터 보내볼게요. A는 4에서 왔으니까 거꾸로 보내면 4로 대응될 겁니다. 이건 문제 없을 거고. B가 문제가 되겠네요. B 어때요? B는 거꾸로 보내면 1로도 가야 하고 2로도 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시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함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처음 함수가 같은 원소로 대응되면 그걸 거꾸로 보낼 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지금 오른쪽 그림이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b가 1로도 대응돼야 되고 2로도 대응돼야 돼서 안 된다. 이건 함수 정의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긴 하지만 오른쪽에 그림 하나만 더 그릴게요. 이번에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치역과 공역이 다른 경우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h라는 함수를 보냈어. 이때 편하게 가자.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4는 d로. 이렇게 하면 1대1 함수 맞죠? 서로 다른 데로 대응시켰으니까. 그런데 지금 치역과 공역이 다른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h의 역함수가 정의될 수 있을까입니다. 그럼 거꾸로 보내보면 a는 1로, b는 2로, c는 3으로, d는 4로 이렇게 대응 하나씩 시켜줄 수 있어서 괜찮은데 d2는 어때요? 갈 곳이 없죠. 그러면 출발하는 녀석에 도착하는 게 분명히 하나 존재해야 함수인데 이거 됩니까? 함수가 안 되지. 이거는 2에 대응하는, 즉 지금 처음에 h의 치역이 아닌 공역에서 치역을 차집합한 남은 원소들이 역함수를 구할 때 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함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역함수 정의가 되려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럼 뭐야? 1대1 함수여야 하고 치역과 공역도 같아야 하니까 이게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1대1 대응과 역함수를 갖는다. 이거는 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역함수가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만 볼 게 아니라 식으로도 찾을 수 있어야겠는데요. 여기는 간단하니까 요 내용만 보고 갈 건데, 선생님이 경험상 이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를 바꾸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서. 자,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역함수 식을 직접 구해보란 얘기야. 그럼 첫 번째, 방금 전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미 1대1 대응 만족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문제 풀 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이거는 이미 확인된 상태로 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뒤바꿀게요. 그래서 x와 y를 서로 바꾸는 걸 먼저 할게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xy 자리를 먼저 바꾸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y를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보세요. 이제 함수 y는 x 플러스 2 1차 함수입니다.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를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f 역함수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 구하는 얘기야. 그래서 fx는 y라고 표현을 하니까
y는 x 플러스 2에서 역함수 구하세요라고 하면 맨 처음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럼 x, y 자리를 바꾸면 x는 y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제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자고 그랬으니까 이항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y는 x 빼기 2 이렇게 구하면 이게 역함수라는 얘기야. 이것의 역함수. 따라서 이 녀석이 f 역함수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죠? 자, 역함수 식 구하는 거는 조금 이따가 더 문제 풀면서 해보고요. 세 번째, 이제 역함수 성질 가봅시다. 우리 합성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합성함수 성질을 봤듯이 역함수도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f가 x에서 y로 대응시키는데 마침 1대1 대응이래요. 아, 이제 왜 1대1 대응을 얘기하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라고 얘기하려고 1대1 대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f 역함수의 다시 역함수는 원래 함수다. 그림을 그려서 간단하게 볼게요. 이렇게 보내는 걸 f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원소 x라고 해봅시다. x를 y로 대응을 시킨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거꾸로 보내는 걸 f 역함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f 역함수의 역함수. 그럼 잘 보세요. f 역함수는 이거부터다, 그지? 그죠? 지금 f 역함수가 첫 번째 간 거야. 그것에 다시 거꾸로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가는 방향이 누군데? F잖아, 그지? 그래서 거꾸로의 거꾸로니까 원래 방향대로 가는 거지. 이해되나요? 마치 우리 집합에서 뭐 A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거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원래 집합이지. 반대의 반대는 원래 거. 이 개념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야.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합성함수가 나오네요. 역함수와 원래 함수 또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 합성함수는 위치를 바꾸는 거, 앞뒤를 바꾸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할 거고 보겠습니다. 이렇게가 f고 x라는 원소를 y에 대응시키는데 거꾸로 가는 걸 f 역함수라고 정의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f 역함수 합성 f를 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출발이 f라는 함수가 출발이야. 그럼 정의역이 누구냐면 x를 담고 있는 녀석이겠죠. 그래서 x를 먼저 출발을 시킬게요. 여기는 집합도 표현하자. x에서 y. 그러면 이 녀석은 f 역함수에 fx 결과를 집어넣는 건데 fx 결과가 왼쪽 그림처럼 y로 대응시키니까 f 역함수에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역함수를 타고 다시 가야겠네.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고 y라는 원소는 x로 다시 대응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f 역함수를 타고 y로 가면 결론은 x로 대응이 돼.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f 역함수 f 합성한 것에 x를 집어넣어 봤더니 x가 나오더래. x 넣었더니 x가 나오더래. 이거 무슨 함수야?
x는 어떤 x 나오더라.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항등함수. 아, 그래서 역함수와 본인 함수를 합성하면 아이덴티티 펑션 항등함수다라고 도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항등함수에다가 뭘 하나 더 적어줄 거냐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얘 정의역은 어딘데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x를 넣은 x 집합이 정의역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x 이렇게 정의역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f 합성 f 역함수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역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 건데 f 역함수 방향이 이 방향이거든. 그럼 출발시켜야 되는 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y를 출발시켜 볼게요. 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f의 f 역함수 y 결과를 집어넣으세요. 고 f 역함수 y를 집어넣은 결과는 x였으니까 f x요 이렇게 될 거고 다시 f를 통해서 x를 보내면 y로 대응되네요. 따라서 여기서 결론은 f 합성 f 역함수에 y를 넣으면 y가 나온다. 어때요?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 이거를 우리는 항등함수다. 따라서 f 합성 f 역함수도 항등함수단데 출발점이 뒤에서부터 왔었죠. y라는 게 정의역이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 다 항등함수가 나온 건 맞아.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은 항등함수냐? 그렇진 않아요. 정의역이 x와 y다. 정의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항등함수는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챙겨갈 거는 뭐냐?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항등함수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괜찮죠? 원래 함수 f랑 그것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뭘 먼저 합성하더라도 항등함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이쪽 괄호 1번에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2번이 이제 그 활용이 되겠네요. 서로 다른 f와 g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g 합성 f가 항등, f 합성 g 순서를 바꿨는데도 항등 이렇게 되면 g가 f의 역함수다. 즉 서로 역함수 관계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로 역함수 관계. 그럼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겠네요. 양쪽의 역함수를 적용해보면 g 역함수는 f 역함수의 역함수야. 맞죠? 양쪽이 역함수를 정의했으니까. 그러면 f 역함수의 역함수는 맨 처음에 성질에 따라서 원래 함수 f야. 그러니까 f가 g의 역함수야. g의 역함수는 f야. 결국은 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서로 역함수 관계야. 이거를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서로 역함수 관계야.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사실 1번이 좀 중요한데 좌변부터 보겠습니다. G 합성 F는 이 합성 함수만 먼저 보면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F를 출발시키고 G가 뒤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는 G 합성 F라고 합니다. 그러면 G 합성 F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순서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 건데 오른쪽은 G를 거꾸로 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보내는 걸 G 역함수. 색깔을 다르겠네. 이렇게 가는 걸 G 역함수. 이렇게 가는 걸 F 역함수.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 순서가 G 역함수가 먼저 오고 F 역함수가 나중에 와야 되니까 뒤에서부터 쓴다라고 하면 얘는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매번 이 그림을 그릴 거냐? 그렇진 않고요. 바로 해석을 하면 역함수를 합성함수 역함수를 적용했을 때 각각은 적용을 하고요. 즉 여기서 역함수를 G도 적용하고 F도 적용해요. 각각은 적용하고 순서를 바꿔야겠어요. 얘네 둘이 순서 바꿈. 역함수는 각각 적용하고 순서는 바꾼다. 자, 함수 두 개 합성했을 때 역함수는 이렇게 구한다입니다. 그럼 세 개 합성한 것도 볼게요. 조금 되겠네요. 지금 H, G, F 이렇게 합성을 해두는 게 쭉 쓰면 여기다 쓸게요. H, G, F 합성 이렇게 되죠. 뒤에서부터 쓴다. 그러면 이거를 정의하고 싶은 거네요. H, G, F 합성한 것의 역함수. 그럼 이제 하나씩 뜯어서 보면 H를 거꾸로 보내고 G를 거꾸로 보내고 F를 거꾸로 보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H 인버스, H 역함수부터 와야 되니까 뒤에서부터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어때? 결국은 아까랑 똑같이 합성했을 때 각각의 함수의 역함수를 다 적용하고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죠? 맨 뒤에 있는 게 맨 앞으로 오고 맨 앞에 있는 게 맨 뒤로 가고 이렇게 순서가 뒤바뀐다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함수 성질 끝! 넘어가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역함수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라는 거는 좌표 평면 상에 어떻게 그려졌냐 이 도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함수와 원래 함수 fx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 독특한 위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직선 y는 x의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 참고 삼아 하나를 적겠습니다.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우리가 대칭 이동식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대입했어요. 즉 x랑 y를 뒤바꿨어. 기억나나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을 시키려면 x, y 자리를 뒤바꿨어요. 이게 아까 하던 역함수 내용이랑 똑같죠, 그죠? x, y 자리를 뒤바꾸는 거. 아니? 그래서 아직도 설명 잠깐 보면요. 이걸로 보면 되겠네. 그림처럼 fx가 위에 있는 그래프예요. 얘가 x좌표가 a고 y좌표가 b다라고 했을 때 a, b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의 역함수는 한번 보세요. f에 x자리에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 였는데
역함수를 구해보려고 하면 아까 넣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의 위치를 뒤바꾸면 역함수가 적용된다고 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f 역함수에 b가 들어가면 그 결과가 a야 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f는 a, b를 지난다. 두 번째 식은 f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a, b와 b, a는 y는 x 대칭인 점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f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는 x 대칭 이동해서 f 역함수 위에 있는 점으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라는 이 직선의 대칭으로 생긴다입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넘어가 보죠. 이 문제를 잠깐 풀어볼까? fx가 ax 플러스 b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a가 0이 아니다 그러면 1차 함수다인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대요. 이건 그대로 대입하는 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더하기 b 결과가 마이너스 3이야. a와 b의 관계식 하나 찾았어요. 그 다음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역함수에다가 7을 넣으면 2가 된대. 그러면 얘랑 위치를 바꾸면 역함수가 적용된다. 그래서 F2가 7이야. 라고 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ax 플러스 b가 함수 식이었으니까 2를 집어넣으면 이 a 더하기 b가 7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식 연립하면 되겠죠. 뒤에서 앞으로 빼면 5a가 10, 그러면 a는 2, b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리 바꾸면 역함수 적용된다. 한 번 더 볼게요. 2번. f 역함수에 2를 넣으면 0이다. 이거랑 같은 말이 뭐라고? f에 0을 넣으면 2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f에 0 넣어보면 b니까 얘가 b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네. f0은 방금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2면 f2는 3이야. 그대로 다 대입인 거죠. 그래서 fx가 ax 플러스 b였는데 b는 2였으니까 2를 넣으면 2a 더하기 2가 3이다. 이렇게 되겠으니까 a는 2분의 1이야. 치면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보이면 뭐 직접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보통은 들어가는 x와 나오는 y의 위치를 바꿔서 역함수 적용하는 이런 유형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필수제 15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fx가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각각 다른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대요. 그러면 역함수 존재 이거 한 번 더 적어보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해. 그럼 1대1 대응은 또 적을게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고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해요. 지역이랑 공역이랑 같아야 해요.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해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고 선생님이랑 이해를 하면서 좀 따라와 보세요. fx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x가 1 이상일 때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축, y축을 뭐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거 원점이라고 했을 때 1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1을 기준으로 2x라는 그래프는 0,0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거든요. 그리고 1 이상을 그릴 거니까 1일 때는 얼마니? 보면 1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이 정도로 할게요. 2.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1 이상만 그릴 거니까 사실은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지만 이쪽만 유효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제 1 이상인 부분만 그렸고, 두 번째 식을 보니까 해석을 좀 해볼게요. 요놈은 x 앞에 있는 2 곱하기 1 빼기 k라는 요만큼이 1차 함수라고 하면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요만큼이 이제 y 절편이 될 텐데, 근데 얘가 1차 함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2 곱하기 1 빼기 k가 0이 될 수도 있을까? 요거를 고민해 보란 얘기야. 즉 k가 얼마냐? k가 1이면 어떻게 돼요? k가 1이면 앞에 거는 0이 돼서 개수가 0이 돼서 없어지고 뒤에 2 이렇게 되겠죠. 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색으로 그려볼게요. 1보다 작은 쪽은 x값 관계없이 계속 2인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수함수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k가 1일 때야. 괜찮아요? k가 1일 때. 그러면 왼쪽 오른쪽을 이제 k가 1일 때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이 녀석이 1대1 대응이니? 그럼 1대1 대응이야? 아니지. 왜? 그렇지. 상수함수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모두 y가 1인 값으로 2인 값으로 대응이 되고 있잖아요. 1대1 대응이 안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때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1대1 대응 안 돼. 그러니까 역함수도 없어. 정의를 못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x의 개수가 0일 때 k가 1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지 못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얘는 버릴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기울기가 양수던가 기울기가 음수던가. 그래서 두 번째는 기울기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여기 옆에다 적을게. 2, 1 빼기 k가 양수다. 이렇게 되면 k가 1보다 작다라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나오겠죠. 그거 그려보겠습니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자, 이번에는 1을 집어넣었을 때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2 이렇게 2 빼기 2k 더하기 2니까 빼기 2k 더하기 2k는 없어지고 2만 딱 남죠. 그러니까 아래쪽 함수는 k 값과 관계없이 1,2를 지나는 함수야. 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지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려본 녀석이 이렇게 그려지는 이제 전체 fx 함수가 돼요. 얘는 1대1 대응 맞니?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고 치역과 공역이 같니? 그쵸,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던 함수의 형태가 되겠어요. 1대1 대응. 그래서 역함수를 가지는 함수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기울기가 음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1-k가 0보다 작다. 즉 k가 1보다 큰 경우. 그럼 k가 1보다 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될 거고 아까 k값과 관계없이 1,2를 지나간다라고 했으니까 대략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 또 되지 못하지. x축과 평행선을 그리면 교점이 2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지 못한다. 안 된다.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로 이제 연결을 해서 문제 풀이하는 유형이 되겠어요. 결론은 뭐야? 기울기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런 녀석이 되겠죠.
아래쪽 문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역함수 구에서 식 한번 찾아봅시다. fx가 2분의 1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함수 구할 때 얘를 y로 바꿔놓고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x, y 자리를 바꾸면 x는 2분의 1 y 더하기 a 2분의 1 y는 x 빼기 a y는 2배를 하면 2x 빼기 2a 이게 역함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교하면 되죠. bx 빼기 2가 2x 빼기 2랑 같으니까 b는 x의 개수 2 상수항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a니까 a는 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역함수 구하기가 좀 귀찮아. 그럼 아까 했던 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랑 나오는 결과가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역함수가 적용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f의 bx 빼기를 몽땅 집어넣은 게 x로 나와야 해. 이렇게. 그래서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를 활용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어요. 그러면 x 자리에 bx 빼기를 몽땅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놈만은요. 지금 fx가 2분의 1x 플러스 a죠. 그래서 2분의 1에 x 자리에 bx 빼기 1을 넣고 플러스 a를 한 개 우변에 있는 x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bx 빼기 1 더하기 a가 x가 되어야 하니까 x의 개수인 2분의 1 b가 1이어야 해서 b는 2. 상수항은 사라져야 되니까 a는 1. 이렇게 뭐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역함수를 보면 뭐 직접 구한다기보다는 들어가는 녀석과 나오는 녀석의 위치를 바꿔본다. 이거를 먼저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한번 가보죠. 이번엔 f와 g의 구체적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해보세요예요. 첫 번째 잘 봐. 이거는 안 적어도 돼.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역함수가 합성함수 역함수 정의되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성질 배운 대로 각각 적용하고 위치를 바꿔야지. 그래서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해서 이를 넣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 거니까 G가 있으니까 그것의 역함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이를 넣어요. 그럼 이만큼이 해결이 되겠지. 그 다음 F가 있으니까 그것의 역함수를 또 구해서 아까 요만큼 구했던 결과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는 값이 돼요. 그럼 역함수 다 구해야 되잖아. 그게 하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쓰는 스킬이야. 옆에다 적어볼게요. 내가 구하려는 G 합성 F의 역함수에 2 집어넣은 걸 결론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것을 K라는 값으로 세팅을 해보는 거야.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K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역함수가 적용된 함수가 이만큼인데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역함수가 있으니까 얘랑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G 합성 F 한 것에 K를 넣으면 그 결과가 2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어요. 이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합성함수 해석하는 게 되겠죠. 그럼 좌변은 G에다가 FK를 넣은 결과를 다시 G의 X자리에 넣어서 그 결과가 2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내가 어떤 값이 넣을 거야. 어디다가 G에다가 넣을 건데 그 결과가 2가 나오면 되죠. 그럼 GX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를 넣으면 이 결과가 2겠니? 이런 의미지. 얼마 넣으면 2가 돼요? x에 1 넣으면 결과가 2가 되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녀석이 1이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돌아와서
fk 결과가 1이 되어야 g에 1을 넣어서 2가 나오게끔 하는 거죠. 이제 남은 건 그러면 fk는 1을 만족하면 돼. 오, 그런데 fx식도 주어져 있잖아요. fx 다시 보면 3x 빼기 1입니다. 그럼 x 자리에 k를 넣으면 3k 빼기 1이 되겠지? 그게 1이 되면 돼. 따라서 k는 3분의 2다. 우리 맨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값을 k로 두고 있는데 k가 나왔죠. 그래서 결과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도 많고 역함수도 적용돼 있고 이런 유형은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거 볼게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각각 역함수 적용하고 순서가 바뀐다고 했어요. 따라서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식을 다시 적어주면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제 합성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결합 법칙은 성립하니까 앞에 있는 두 개를 순서는 안 바꾸고 누구를 먼저 할래? 얘네 둘을 먼저 하고 G 역함수를 나중에 할래?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하고 나서 마이너스 1을 하자. 자,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에 따라 자신과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합성함수의 성질에 따라 항등함수는 합성하면 생략하는 우리 실수 계산에서 곱하기 1과 같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G 역함수 2를 구해라 라는 내용과 같다. 그럼 여기서도 역함수를 구해서 x자리에 2를 넣어도 되고 방금 했던 것처럼 이 녀석을 k라는 값일 거야 결론을 내고 위치를 바꾸는 거죠. 위치 바꾸면 역함수가 떨어질 거니까 g에다가 k를 넣으면 2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어요. 이 스킬을 많이 쓰셔야 돼요. 따라서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gk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이 결과가 2가 나오면 되죠. 따라서 k는 1이야. 내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결과가 k였으니까 결과는 1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 이제 18번. fx와 y는 x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표현을 해놓읍시다. 도대체 그래프에서 y는 x는 왜 줬을까? 요거는 x와 y의 좌표가 서로 같다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뭘 묻든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y는 x 그려져 있고 fx 그려져 있으면 좌표들을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y는 x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 y 좌표가 다 같은 애들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이 점은 y 좌표가 a니까 x 좌표도 a야. 적어 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은 y 좌표가 b니까 x 좌표가 b야. 이 점은 y 좌표가 c니까 x 좌표도 c야. 이 점은 y 좌표가 d니까 x 좌표도 d야. 이렇게 봐야겠어. 이거 이용하라고 y는 x 그래프 그려준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구하고자 하는 거 봅시다. 자, f 합성 f의 역함수는 a다라는 걸 아까처럼 k라는 값으로 세팅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역함수 적용하는 이 합성함수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본다라고 하면 위치를 바꾸게 되면 f 합성 f에 k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합성함수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면 f의 x자리에 f의 k를 넣은 결과를 넣었을 때 a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A를 나오게 하는 X는 뭔데? 요거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F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함수값 A가 나오는 데를 먼저 봅시다. 함수값은 Y 값이고 A가 여기 있어요. 이걸 나오게 하는 F를 통해서 나오게 하는 X 값은 B야. 그치? B를 넣어야 FB는 A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얘가 B야. 그러면 얘는 다시 해석을 해보면 F에 B를 넣으면 A다가 되는 거고 FK가 B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F를 해석하는 거죠. K를 넣으면 B가 된대. 함수값 B가 되는 X를 찾아라. B가 되는 X를 찾아라. B는 여기 있어요. F를 통해서 찾으면 그게 C가 되겠네요. 따라서 C를 넣으면 B가 나오니까 결론 K는 C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K라고 뒀으니까 정답은 C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이 교점 같은데. 그 다음에 교점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개념 원리는 여기까지 풀어서 오시고